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7월 13일입니다. 이제 70회 시험이 40일 딱 남았네요. 40일. 이제 오늘 지나면 이제 40일 늦게져서 30일대로 한 달 정도 이제 남게 되겠네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시험을 보시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 이 시험의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점의 이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까지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차를 한 잔 마셔가면서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시험을 몇 번씩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험을 응시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새로 공부를 해보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 시험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2차 실기 시험이 이제 2차 실기 시험이면은 필답형하고 작업형입니다. 이번에 이제 70회 시험이 이제 그 8월 22일부터 있나요? 네, 20일부터 필답형이 시작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자, 이 실기시험이 원래 이제 필기 그 CBT 시험을 이제 합격을 하고 나서 준비 기간이 실기 준비 기간이 요 기간이 대단히 짧습니다. 뭐 한 달하고 한 20일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단히 짧기 때문에 필기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도 뭐 경력자라든가 실력 있는 사람들도 뭐 요 한 달 20일 해가지고 이거 통과하는 경우는 뭐 거의 뭐 힘들다고 봐야 되죠. 경력자인데도 불구하고 경력자하고 공부를 잘 하시는 분이라고 해도 요 기간 안에 합격하는 건 뭐 굉장히 힘듭니다. 과거에는 가능했었거든요. 한 달 20일 안에도 합격이 됩니다.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보통 합격자가 과거에는 한 800에서 1년에 1000명 정도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합격자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데 최근에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0명 정도. 200명이 또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합격자가 이제 줄어든 거예요. 이렇게 줄어들게 된 원인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2차 실기 시험에 이제 필답형과 작업형을 잘 보면은요. 작업형 시험은 완장률이 너무 낮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야. 시간 부족. 원래는 6시간짜리 작업형 시험이거든요. 6시간 시험인데 지금 얼마로 보고 있죠? 5시간으로 봅니다. 5시간을 평가를 해버려요. 원래 그 작업형 시험은요, 이렇게 잘 보면은 6시간짜리가 맞아요. 6시간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5시간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완장률이 뭐 이게 턱없이 낮은 거야. 원래는 완장률이 최소한, 50에서 60%는 돼야 돼요. 60%는 완장률이.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필답형 시험을 봐가지고 또한 뭐 거의 반 가까이 떨어지죠. 그럼 25에서 아니 완작을 했다고 통과를 하는 건 아니잖아. 완작을 했다고 통과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완작을 이렇게 했으면은 이 완작한 사람 중에서요. 뭐 한 30%밖에 통과를 안 해요. 그러면은 요거 이제 15% 3, 5, 15니까 15%에서 3, 6, 18, 18%?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많이 통과한다고 그래도 뭐 이게 15%에서 한 25% 정도? 25%요 범위 내에 통과. 작업형 시험 통과한 인원이 많이 통과한다고 그래봐. 이 범위야. 15에서 25%라고.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많이 통과한다고 그래도 해봐야 뭐 20%에서 뭐 30%지 뭐.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 그럼 필답형 해가지고 해서 뭐 5%에서 10% 떨어진다 그러면은 뭐 15%에서 25% 정도 이렇게 합격률이 나와야지 요게 이제 정상 합격률이다. 예, 이렇게 지금 요즘은 이렇게 보고 있죠. 과거에는 한 34%까지 이렇게 합격률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20%대를 유지를 했는데 그랬는데 지금 이 완장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렇게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완장률이 실제는 한 20%밖에 안 돼요. 20% 정도밖에 안 돼. 거의 반도 안 되는 거지, 반도. 네, 왜 이렇게 됐냐면은 지금 2차 실기 시험이 원래 이 작업형은 지금 보시면 6시간짜리예요. 6시간짜리 시험인데 이걸 5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 여러분들 합격을 안 시키려고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짓을 한 거야. 이렇게. 6시간 정도 된다 그러면 합격자가 그래도 좀 더 나오는데 한 2배 이상 나올 건데 지금 5시간으로 하는 바람에 시간 부족으로 갔다가 뭐예요? 미완성 미완성 해가지고 불합격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시간 완장률이 너무 낮아요. 그 작업 통과 인원이 완장률이 낮으니까 거기서 이제 검사에서 작업 통과 인원도 더 낮아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말 필답형 조심해서 시험 문제 내야 돼요. 산업인력가공단이. 예를 들어서 신문제 비율이 좀 높잖아요. 높으면은 뭐 낙엽 떨어지죠. 우수수 다 떨어지는 게 이 필답형이에요. 이 필답형은요. 10문제를 달랑 시험 봅니다. 10문제를. 그렇죠? 이 시험은 10문제를 출제해내는데 이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뭐 어디 이 범위가 막 이 정도 된다고 그래 쳐봐. 전체 범위가 이 정도 되면은 어떤 사람은 여기 공부하고 여기 공부하고 여기 공부했단 말이야. 근데 시험은 이 바깥으로 다 나왔어. 그러면 불합격이야. 응? 어떤 사람은 또 이만큼을 공부를 했어. 이만큼을 공부했는데 시험은 이쪽에서 다 나와버렸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 공부를 했는데도 열심히 했는데도 떨어지는 게 바로 이 필답형이야. 이게 심각하다고 이 문제점이 이 필답형이에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공부라는 것은 필답형을 어떻게 합니까? 뭐 기사 산업기사의 그 필답형 2차 시험 문제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시험을 봐요. 응? 마리아 뭐 전지 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 뭐 내선 규정 뭐 한국 설비 규정 뭐 이런 것들 나온다 이렇게 해놓고서 보면은 실제 이제 기사 산업기사 있지 않습니까? 2차 그 필답형의 시험이 나와요. 그러니까 작업형 시험에 기능 작업형 시험에 뜬금없이 뭐예요? 기사 산업기사 문제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기 기능장이 기사 산업기사화가 되어 가는 거지. 거기다 작업형은 어쩔 수 없이 넣으니까 이게 기능 시험이니까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야. 참 웃긴 시험이죠 한마디로. 근데 이 필답형을 넣게 된 배경을 보면은요, 이제 그 양아치 학원 놈들이 그 작용을 했어요. 얘네들이 그 양아치 학원 놈들이 돈벌이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강력히 막 필답형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나 항의를 했어요. 저 울산 땡땡이 같은 놈이나 또 그 신탄진에 있는 놈이나 그런 놈들 그 D 학원이나 D 에듀 막 그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강력하게 이걸 집어넣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필답형이 집어넣었으니까 아무래도 합격률이 높을 수가 있어요. 작업형 통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필답형에서 또 걸러내야 되는데, 그렇잖아. 내가 작업형 열심히 해서 통과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도 필답형에서 또 한번 채를 걸러내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 합격률이 또 필답형에서 또 떨어지게 만드는 거지 한마디로. 거기다가 또 신문제 비율이 이렇게 높아져 버리면은 그냥 우수수 낙엽 떨어지지. 예로 67회를 보시면 되겠죠. 67회 최종 합격률이 얼마였었습니까? 합격률이 1.68%였었어요. 최악이었죠. 뭐 이렇게 낮은 거는 뭐 거의 드물어. 없다시피 합니다. 이런 건 진짜 없다시피. 이렇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필답형이 그때 67회 때 신문제의 비율이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우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7회 때는 1.68% 최종 합격률이 나왔죠. 68회 때는 8.33인가? 뭐 3%인가? 이 정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이렇게 합격률이 뭐 1%대 합격률이에요. 1%대 합격률을 기록을 했어요. 최악이었죠.
근데 69회 때, 올해 이제 상반기 때, 69회 때는 13.8%인가요? 이렇게 됐는데, 그나마 그래도 조금 찾아가는 것 같아요. 원래 이거 한 20%대는 돼야 되는데, 20%대 합격률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죠? 응? 이거는 정말, 이렇게 합격률을 유지를 못하고 있다는, 이 정상 합격률을 갖다가 유지를 못하고 있다는 건 산업별과는 검정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막 이런 것들 그 작업 완장률을 낮추고 작업 통과 인원도 거의 없고 필답형 시험을 집어넣어서 막 우르르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합격률이 이제 곤두박질 치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작년처럼 곤두박질 치게 만든 게 바로 산업인력가용단이 이 짓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형태는 필답형이 들어가고 지금 이 작업형 시험이 6시간 시험인데 이거를 5시간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태들 그리고 연장시간 30분을 빼줘야 했어요. 연장시간 과거에는 연장시간 30분이라고 있어가지고 10분마다 5점씩 감점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30분을 추가로 주는데 이런 것들로 강제 폐지했죠. 강제 폐지를 시켜버렸어요. 누가? 산업인력가공단이 이 짓을 한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런 짓들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한국산업인력가공단이 전기기능장만 합격률을 낮추는 검정 체제를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이 정부에 적극 항의를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항의, 민원 또는 청와대 청원을 해야 되는데 정부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민원할 수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를 말합니다. 노동부를 말하는데 여기다 이제 항의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전기기능장 합격률을 갖다가 낮추게 이렇게 유지하게 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합격률을 낮추게 한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고용노동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뭐 항의를 하고 민원을 해도 소용없어요. 얘네들이 이 짓을 한 거야. 원인은. 얘네들하고 플러스 산업인력공단이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양아치 학원들의 돈벌이에 이용하기 위해서 막 필답형 집어넣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도라이바 가지고서 빨리 한다 해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이 작업 시간을 갖다 막 줄이고, 여러분들 막 어렵게 하고 그 신탄진에 있는 그런 애들 말이야. 그런 애들이 이 짓을 한 거야. 그리고 또 필답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에듀 디라는 그 학원들 있잖아. 걔네들이 이 짓을 한 거지. 이해가시죠? 제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은 제가 혀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이 말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그냥 이 거짓이다 그러면 내가 제 혀를 잘라버릴게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고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가공단 이 양아치 학원들 여러분들을 합격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합격을 시키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불합격시키면서 돈벌이에 이용한 거야. 그동안 얼마나 나쁜 짓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정부에다 적극적으로 항의나 민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고용노동부가 얘네들이 산업인력을 짜고서 이 양아치 학원들하고 짜고서 플러스 돼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얘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소용이 없어. 어디다 해야 돼? 방법은 청와대밖에 없어요. 청와대. 이제 청원밖에 하는 게 없어요. 청원. 이게 가장 이 방법밖에 없어요. 고용노동부 얘네들 여러분들 편은 아닙니다. 산업인력가공단 그렇고 이 양아치 학원들은 더더욱 그렇죠. 고용노동부는요 국가와 국민 그리고 소음자들을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산업인력가공단
마찬가지고.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얘네들.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 수험자들을 위한다고 그러면은 이런 짓을 벌이면 안 됐었어요. 근데 정말 이 고용노동부의 이거 담당자라는 놈을 해임을 시켜버려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놔둬서는 안 돼. 정말 이 고용노동부 담당자부터 해임을 시켜서 목을 쳐버려야지. 그런 놈들 잘라버려야지. 지금 그런 놈들이 이제 그 고용노동부의 이 시험에 대해서 이제 담당자라고 하면서 얘네들이 이런 나쁜 짓을 저지른 거야. 그 기술자라고 그게 돼 있는데 책상 물림이잖아. 뭘 알겠어, 그런 놈들이. 전기 기능장을 한번 따봤어. 뭘 했어? 시험을 실제 한번 봐봤어. 어? 우리 이제 국민들이나 수험자들의 이 고통을, 고충을 알 리가 없는 거야, 이 새끼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야, 이 고용노동부 새끼들이. 내가 봐서는 그 대한민국의 그 비리 부정이 가장 심한 곳이 고용노동부라고 생각해. 고용노동부. 응?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그런 것 같다. 학원들하고 연합이 돼가지고 옛날에 그랬죠. 산업일가공단, 막 폴리텍 이런 데가 딱 해서 이제 걔네들이 이제 가지고서 얘네들이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뭐 민원하고 항의한다고 해서 소용없어요. 국민신문고에 해봐야 그거 고용노동부나 산업인력가공단으로 민원이 가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그냥 답변하고 끝내버리는 거야. 그냥 입 쓱 닫고서 끝내버리더라고. 모든 걸 다 그렇게 해. 아니 출제 오류가 나오는데도 출제 오류가 안 났다고 거짓말을 쳐요. 과거에. 그랬다니까. 지금에 와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막 항의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고쳐서 시험을 보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보면은 심각한 문제가 그때 와서 발생을 하죠. 출제 오류의 대부분은 시험 때 발견되는 게 아니라 시험이 끝나고 나서 발견이 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는 더더욱 시험이 끝나고 나서 발견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말을 이제 떼우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 우리 수험자들이 겪었던 일들을 저는 이렇게 대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에 거짓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분명 말했잖아요. 제가 혓바닥을 잘라버린다고. 진짜라니까. 그리고 제가 또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산업인력가공단 양아치 학원이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저를 죽이겠다고 한 게 그 60회 카톡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드러났잖아.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나를 작업해서 이제 처벌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었던 게 바로 60회 카톡 사건이고. 그거 다 아시잖아요. 모르신 분들이 이제 이제 와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렇겠지. 어쩌면 나와 우리 수험자들은 당시에 발악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시험이 개판이고 뭐 문제 빼다가 하는 새끼들이 있고, 감독관이라는 놈은 이제 자기 이제 그 아는 학생들이나 이제 수험생들 있잖아, 학원에서 나오거나 폴리텍에서 나온 놈들이 자기 학생들 합격식을 혈안이 돼 있고 아주 부정의 극치를 보여줬던 게 뭐 그 시대의 시험 아니었습니까? 부정의 극치를 보여줬던 그 시대의 시험에 그러니까 카톡에다가 답 몇 개 써줘, 풀이 과정 몇 개 써줬다고 해서 그게 대수겠습니까? 그런 시대였다니까. 근데 그거를 비난한다고요? 아니 보니까 뭐 30일 전에 시험 문제 빼다가 이미 하고서 가는 새끼들이 있는데, 그리고 처벌도 안 받아요. 지금까지 재판 중에 질질 끌고 있어요. 왜? 처벌 안 시키려고 계속 질질 끌는 거지, 한마디로. 그렇게 한다니까 이 새끼들. 8월 10일 날 어떤 재판이 또 보죠, 한번. 사법부가 썩었다고 그러면은 그런 최고의 최악의 그 악질 범죄를 저지른 놈들 있지 않습니까? 8월 10일 날 통이 될 것이고, 사법부가 썩었다고 그러면은 뭐 처벌을 안 시키고 또 빼주겠지. 그게 바로 이 세계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데, 저는 그랬어요. 제가 뭐 그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이 정권에 태어났다고 그러면 그때 이제 태어난 게 아니고 그때 이 비리를 폭로하고
항의를 했다. 그러면 수험자들 나서서 싸워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이제 남산이나 삼천 교육대로 끌려가서 이제 거기서 죽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워낙 몸이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공문 받아서 죽었겠지. 그렇게 시켰을 거야. 이 쓰레기들. 저는 이제 민주화 시대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지금 와서는 말을 할 수 있고, 쟤네들이 함부로 이렇게 그렇게 그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폭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뭐 이렇게 과거처럼 그렇게 끌어다 놓고서 고문하고 이렇게 못 하잖아. 지금 그런 시대잖아. 그러니까 그나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참 저도 저 속으로도 많이 울었어요. 울고 우리 수험자들도 부당하게 떨어져 가지고 울고 하는 것들도 다 지켜봤고, 이게 과연 시험인가. 정말 좋은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산업인력가공단의 검정 체제 때문에, 지금 검정 체제 때문에 이렇게 엉망이 돼가는 것, 고용노동부의 검정 정책, 그리고 산업인력가공단의 검정 때문에, 자격 검정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돼버렸죠. 그랬는데 뭐 이게 지금 좋아졌다고 하는 게 지금 현 상태예요. 지금 부정이 좀 없어졌다고 하는 상태가 지금. 근데 부정이 없어질래? 없어질 수 없지. 시험장에 감독관이 들어와서 막 합격시키겠다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그냥 통과시켜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어차피 뭐 그 작업 통과한 사람 부르지도 않잖아. 뭘로 확인을 하는데, 뭘로? 이 감독관들이 누구를 합격시켜가지고 이렇게 보내겠다고 짜고서 한다고 그러면 뭐 방법이 없잖아. 이게 내가 그래서 감독관을 갖다 싹 없애야 된다고 그랬잖아. 없애고 사진 판독해야 된다, 동영상 판독해야 된다고. 그래서 감독관은요, 그냥 그 순서대로 써있는 대로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야. 버튼 눌러서 딱딱딱 2번 딱 해가지고 하는 거 2번 정도 딱딱딱 완장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20명이 했다고 그러면 최소한 반 50%는 완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50%에서 60%는 완작을 해야 돼. 그럼 그 인원에 대해서 동영상 촬영해서 끝나면 되는 거야. 그냥 다 가라고 하고. 그렇죠? PhD 떼서 가야 되겠구나. 테스트 검사하는데 뭐 1시간이나 걸리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동영상 촬영하고 딱 해서 보내기만 하면 끝인데.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도 뭐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 현재 이제 검정 체제로는 부정을 없앨래 없앨 수가 없어요. 산업인력가공 지금 직원이 PSC 문제 있잖아요. 딱 유출만 시키면은 그거 다 하고 가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산업인력가 담당 직원이 딱 유출만 딱 했다, 돈 받고 유출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이거. 그것도 이제 그러면 이제 작업형 그 시퀀스 공사 작업은 공개됐으니까 그거 하고 가면 되는 것이고. 그런 시험 아니야. 그 시험장의 감독관이 그냥 대충 했으면 그냥 작업 통과했다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시험이 바로 지금 정기기능자 이 검정 아닙니까? 검정 체제. 지금도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리고 합격률을 또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가면서 산업인력가공단이나 고용노동부가 이 자격 검정을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봐. 근데 얘네들이 잘못됐어요. 얘네들이 지금 불합격을 시키겠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아니 정부에다가 고용노동부나 산업인력가공단에다가 이거 민원해봐야 소용없다니까. 소용없어. 그러면 어디에다? 청와대에다 막 계속 청원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와대 청원. 응? 예. 그 방법이 청와대에서 이제 얘네들한테 내려주면 얘네들이 좀 보는 척은 할 거 아니야.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얘네들한테 직접 가는 것들은 이제 다 막아버리거든. 얘네들이 막아버리지만 청와대에서 이렇게 내서 이 문제 좀 해결해라 하고서 이렇게 줘버리면 얘네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눈치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 청와대의 청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셨습니까? 네? 그동안 우리 뭐 고용노동부나 산업인력가를 민원 안 해본 적 있어요? 네. 수백 수천 번 다 해봤을 거예요. 소용없습니다. 얘네들 소기의 경일기야. 이것들 또라이들이 담당자가 또라이들이야. 또라이들.
예? 고용노동부 그 담당자 내가 아직 얘기를 해봤는데 완전히 또라이더구만. 애가 꼴통이고, 어? 그렇더구만. 얘네들이 그러니 뭐 앞뒤가 뭐 꽉꽉 막힌 애들인데 무슨 뭐 제대로 된 사람들의 말을 듣겠어. 양아치 그 학원들의 돈벌이에 이용하게 양아치 학원들의 말이나 듣고, 예? 산하별걸공단의 말이나 듣고 걔네들 위주로 해가지고 정책을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썩었다고. 이 고용노동부가 썩어서 내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에 하면은 고용노동부가 제일 썩은 정부 기관 같아. 나 봐도 쓰레기들이 다 모인 공무원들. 예, 고용노동부라고 나는 생각을 해. 큰일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서 우리가 이제 작업형 시험에서 완장률을 높여야 돼요. 높이려고 그러면은 지금 시간 6시간짜리를 회복을 해야 돼. 5시간에 보고 있다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6시간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연장시간 그 좋은 거를 그 제도를 갖다 폐지시켰던 부활을 시켜야 되고. 그죠? 예. 그렇게 하고 또 이제 필타평 같은 경우에 신문제 비율을 줄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출문제에서 한 4개 정도 나와야 돼. 기출문제 똑같이 나오지는 않겠지. 그거 이제 유사한 문제로 비슷하게 나오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한 4개까지 나오게끔 하고, 나머지 이제 또 4개 정도는 어떻게 합니까? 기사 산업기사에 나와야 되고, 그리고 한두 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신문제가 나오면 되는 거지. 그 신문제가 채워지면은 되잖아.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필답형 시험이 좀 문제가 많잖아. 이 필답형 시험을 없애버려야지만이 산업인력가공단의 이 검정, 그 전기기장 2차 실기 시험의 검정의 적자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 이 필답형 시험 때문에 시험장을 또 하나를 구해야 되죠. 거기 감독관 들어가는 사람들 또 일당 줘야 되죠. 뭐 시험 문제 내는데 돈 내야 되죠. 인쇄해야 되죠. 뭐 해야지. 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필답형 시험을 일단은 없애버려야지만이 뭐예요? 적자를 줄이고. 그러면 이 필답형 시험을 어떻게 대안으로 보느냐? 1차 CBT 시험을 지금 60문제 보잖아. 이걸 80문제나 100문제로 늘려서 보는 거야. 80문제로만 눌러도 20문제가 되니까 지금 필답형 시험 10문제 달랑 시험 보는 것보다도 2배의 문제를 갖다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만약 40문제로 더 추가를 한다, 100문제로 CBT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문제 달랑 보는 걸 40문제를 추가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더 평가하는데도 좋은 시험이 되는 거예요. 공정하고 좋은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험자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험자들도 편하게 시험을 볼 수 있고. 아무래도 기능 작업형 시험만 보는 게 낫지. 뭐하러 그거 쓰는 걸 그거 보고 자빠졌어. 추가해서. 그럼 부담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할 필요 없고, CBT 시험에서 끝나는 게 나아. 그지? 1차 필기에서 끝나고 2차는 작업형으로 고정해서 끝나는 게 나아. 그래서 시퀀스 공사 작업, PLC만 보는 거야. 그거 위에 다른 걸 뭐 볼 게 뭐가 있어. 아, 옛날처럼 삼로 그런 걸 보냐고. 왜? 기능대 그 쓰레기 같은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삼로 결선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시험에 나왔다니까. 진리표. 아, 그걸 어디다 써먹는다고. 밖에 나가면 써먹을 데도 없어요, 그거. 완전히 딴 세상 문제야, 딴 세상. 딴데 그 써먹지도 못하고 이상한 그 문제가 들어와서 평가했던 시험이 그 삼로였었어. 전력전자 PCB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어디다 써먹는다고. 응? 그렇지? 그런 것들 싹 빼버리고 실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 이제 시퀀스 공사 작업 해야 되겠지? 그리고 또 시퀀스 공사 작업도 작업량 너무 많게 하면 안 돼. 작업량 줄여야 돼. 네, 그래서 비용을 줄여야 된다고. 시험 응시하는 비용을 좀 줄여야지 생각을 해봐. 작업량을 줄이면은 재료량을 적게 사용하니까 줄여야 된다고. 어차피 시공실 공사 작업은 과거서부터 내려오던 뭐예요? 고정된 기술이라고. 그 발전성이 전혀 없어. 네. 40년 전이나 지금 현재나 똑같아. 그런 거를 무슨 뭐 대단한 기술이라고. 그거는 이제 발전성이 전혀 없어가지고 이제 퇴보되는 그런 기술이야. 근데 이제 PL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로 넘어가는 이제 과도기의 중간에 있는 지금 현재 평가돼야 되는 시험이 돼야 되겠죠. 지금 전기 기능사도 PLC 시험을 봐야 돼. 그게 지금 보면은 지금 이상하게 됐다고. 지금 보면은 과거에 이제 막 50년 전, 40년 전에 그때 했던 그 시퀀스 공사 작업이 그대로 지금 평가되고 있으니 이게 환장할 노릇이지.
그러니 우리 전기 기술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야. 썩은 시험이야. 오래된 시험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작업량을 좀 줄여 나가서 시퀀스화된 것을 PLC화하는 이런 시험이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제 의견을 들어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옳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뭘 거짓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거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고 합격하기 위해서 단순히 공부하고 연습만 해가지고 합격하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응?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뭐 10번, 15번 막 이렇게 시험 보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기회를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넋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기회는 만들어라 그랬어요. 만들어라. 기회를 만들어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험의 문제점들을 갖다가 없애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청와대에다가 계속해서 청원을 하고 끝도 없이 그냥 계속 청원하는 거야. 이건 문제 있다. 그래서 계속 청원을 해서 이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에 지시가 내려가고 고용노동부 산하부에 지시가 내려가서 이 시험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환경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적극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설명 여기까지 하고 수업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